이 시간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 그리고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양대 시장이 오늘 또 기분 좋게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1%, 코스닥 0.8%의 오름세인데 물론 최근에 어제도 코스닥은 오르긴 올랐죠. 네. 하지만 오늘 상승이 더욱더 기분이 좋은 것은 그동안은 시장이 오르더라도 정말 가는 종목만 갔는데 네. 오늘은 시장 전체적으로 오르는 분위기잖아요. 네, 네. 이러한 분위기가 좀 이어져야 할 텐데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네. 오늘 같은 날 좀 기다리셨을 거는 네. 같아요. 너무나 그동안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물론 코스닥은 올라갔는데 또 코스피는 또 빠져버렸고 맞아요. 그래서 많이 좀 허탈함이 있으셨을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소외감이 너무 컸었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그 포모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예전에 부동산도 있었고 올해 초에 삼성전자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마치 그 게임주 없으면 맞아요. 나만 소외받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네. 항상 근데 시장은 또 이런 쏠림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거의 그냥 그 게임주만 빠지고 있어요. 네. 게임주 나홀로 지금 급락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섹터 소외받던 기업들이 다 일제히 급등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가장 많이 오르는 섹터가 바로 철강 업종이거든요. 네. 근데 철강주도 실적이 좋은데도 그냥 이제 앞으로 성장성 없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계속 버림을 받아버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미국이나 유럽의 철강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물론 모멘텀을 받았지만 정말 모처럼 만에 좀 시장이 이렇게 그 못 올랐던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가 잘 펼쳐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좀 굉장히 오늘은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 또 수급 상황도 보면 그 사실 외국인들이 요새 그냥 계속 샀다 팔았다만 좀 반복을 네, 해서 맞아요. 좀 답답했는데 물론 11월 달 들어와서는 매도 금액이 크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오히려 11월 달에는 개인 투자분들 좀 많이 매도를 했는데 그래도 일단 오늘 외국인들이 한 1,000억 이상 순매수를 또 해주고 있고 또 거기에 기관 투자들 특히 연기금에 대해서 개인 투자분들 불만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워낙 많이 좀 팔아버리니까 근데 오늘만큼은 일단 한 500억 정도도 사면서 잘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외인 기관이 이렇게 쌍끌이로 만약에 이게 오후까지 이어진다면 장이 오늘은 밀릴 이유는 사실 없어요. 네. 이 분위기가 지금 오전에 잡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코스피가 그러니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끝날 가능성이 좀 높고요. 특히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강도 좋지만 또 전기전자 같은 이제 이런 대표 섹터들 거기에 자동차 업종까지 반등이 좀 나서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많은 분들이 원하는 그런 그림이 좀 나왔고 그렇지만 이제 게임주가 오늘 좀 빠지고 있지만 게임주가 잘못돼서 빠진 건 아니고요. 이게 네. 수급에 너무 쏠림 현상이 심했는데 시장은 항상 또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지수가 안 좋을 때 주도주였던 기업들은요 시장이 반등할 때는 또 반대로 꺾이는 경우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를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쉬어가는 정도. 그러니까 너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좀 다른 업종이 양보한다라는 좀 의미로 시장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또 반등하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반도체 또 자동차가 네. 올라줘야 한다라고 네. 항상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이 두 가지 업종군들이 모두 오르고 있어요. 네. 기관도 또 전기전자 업종군으로 지금 1,0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서서히 매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 이제 뭔가 아무런 전망밖에 사실 없었잖아요. 네. 그리고 요새 근데 좀 바뀐 거는 조금씩 좋은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반도체 공급난이 자동차도 정점을 지났다. 이건 그렇죠. 현대차도 언급을 했던 거고 직접. 예. 그리고 실제 특근 지금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노조에서도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11월부터 시작했다라는 뉴스도 간간히 나오고 또 삼성전자가 이제 다음 주에 새로운 또 반도체 그 엑시노스 2200을 공개한다는 얘기도 네. 일부 있고 또 거기다가 지금 삼성전자 요즘에 이제 나오는 얘기는 D램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는 있는데 PC는 많이 떨어졌지만 사실 서버라든가 모바일 쪽은 나쁘지 않고요.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인텔이 얼마 전에 이제 그 새로운 CPU를 공개했죠. 그게 DDR5에 탑재되는 이제 CPU인데 요게 이제 출시가 됐고 내년에는 서버용으로도 이게 또 출시가 됩니다. 근데 서버 쪽에는 또 DDR5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서버는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전력이에요. DDR4보다 DDR5가 이런 또 신제품 모멘텀이 내년도에는 분명히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뉴스들도 있는데 그동안은 사실은 그냥 악재만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악재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그 내년도의 안 좋은 전망을 충분히 반영을 했거든요. 근데 네. 그 트리거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올라갈 만한, 그러니까 어제 NC소프트가 올라간 것도 사실 실적 좋은,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 좋아질 텐데 NFT가 없어가지고 못 가다가 뭐 스토리가 만들어지니까 급등한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론 아직은 뭐 엄청나게 주가를 올릴 만한 스토리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지금은 바닥은 충분히 찍었다는 거는 좀 시장에서도 좀 공감을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자동차 IT에 대해서 좀 계속 좀 주가가 흔들린다면 저가 매수 관점으로 임하는 건 좀 굉장히 합리적인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IT 내에 코스닥 내에 있는 부품주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반도체 소부장 쪽은 물론이고 지금 뭐 핸드셋과 관련된 종목들도 오랜만에 또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네. 이들 종목들의 상승은 어떤 성격으로 확인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삼성전자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 형님들이 딱 받쳐줘야 이 아우들이 가는데 아무리 뭐 아우들이 그냥 개별 기업의 이슈가 있더라도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간다면은 주가가 부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많이 가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봤을 때 더 이상 흔들리진 않아요. 네. 최근에 그리고 하이닉스는 벌써 11만 원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9만 원 갔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그 분위기가 좀 반전되고 있구나. 근데 상대적으로 이쪽 그 IT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은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가 갈 때보다 굉장히 뒤처지면서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바톤 터치를 어떻게 보면 좀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뭐 업황에 대해서는 뭐 계속 얘기는 많이 있지만 그래도 분명한 건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쪽에서 투자 많이 할 거고요. 특히 하이닉스는 3D 낸드 쪽에서 점유율을 올리려고 투자를 분명히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스마트폰도 삼성전자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그 기사를 하나 봤는데 예. 내년도 스마트폰 판매 전망 목표치를 올려버렸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이렇게 빠진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주가의 자극적인 요소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주가 상승은 일견 좀 타당하다. 워낙 좀 많이 빠졌어요, 사실은 이쪽 섹터들이. 그래서 좀 당분간 긍정적인 관점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앞서서 저희가 또 앞서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내년에 또 스마트폰 출하량 계획을 3억 대를 넘길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뭐 칩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기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네. 또 나타났을 텐데 관련된 종목들도 오르고 있잖아요. 박소영 캐스터. 네, 오늘 BH를 필두로 이 귀판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이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건데요. 이 PCB 관련주들 긍정적인 흐름 내년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PCB도 사실 종류가 되게 많은데 네. 사실 심텍이나 대덕전자 같은 기업들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패키지 기판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기판인데 그 기업들이 먼저 달려갔어요. 사실 이제 그쪽은 시장이 안 좋은데도 그냥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갔는데 그쪽은 수요는 너무 많은데 여전히 공급 부족인 상태에서 이익이 나오면서 계속 가고 내년도 업황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이 선두주자로 먼저 갔고 다음에 이제 BH 같은 기업들이 후발주자인데 BH는 뭐냐면은 OLED에 들어가는 그 플렉서블 그 PCB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다 보니까 좀 뒤쳐져 있었죠. 요새 뭐 미국의 UDC라는 유니버설 디스플레이가 OLED 대장 업종인데 그 회사가 부품이 없어가지고 OLED 그 전망치를 낮춰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OLED 섹터들 막 덕산 네오룩스가 무너져버리고 BH도 영향을 사실 받았죠. 근데 일단 이제 그런 이슈는 다 이제 들어가 있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삼성은 이제 출하량 정말 결국 삼성과 애플이 얼마나 아이폰이나 갤럭시를 많이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삼성에도 BH가 같이 납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PCB 업체들 특히 그리고 PCB가 되게 이렇게 그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대형 경쟁사들이 좀 많았어요. 삼성전기가 RF PCB를 그 아마 공시 보셨을 거예요. 이제 안 한다고 사업을. 네. 이게 적자받거든요. 근데 BH하고 경쟁 업체예요. BH 입장에서는 삼성전기가 이제 이 사업 안 하면 업황이 좋아질 때 이제 자기가 독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구조조정의 한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내년도에 정말 스마트폰 출하량이 늘어난다면 그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가 있고 또 코리아 서키트 같은 기업들도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고다층 기판이라고 있어요. HDI라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삼성전기, LG노텍에 있었거든요. 근데 다 이제 사업 철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들은 그러니까 철수하는 이유는 뭐냐면 안 좋으니까 철수하는 겁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영원히 안 좋은 건 없어요. 우리가 뭐 스마트폰 안 쓸 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구조조정이 끝난 업종들이 내년에
되게 좋을 수 있는데 벌써 준데 주가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렇죠. 계속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 내에서 오늘 뭐 전해 질과 관련된 업체들도 많이 오르고 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도 증설 이야기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첨보도 상당히 좋습니다. 52주 최고가 강하게 또 돌파를 하고 있는데 네. 이들 기업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내에서도 예. 소재 업종 내에서도 양극화가 너무 심했어요. 뭐냐면은 양극재만 간 거예요. 네, 양극재 맞아요.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갔고 뭐 대주전자 제로나 뭐 나노신소재 이런 네. 기업들이 가고 이제 드디어 좀 확산되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좀 최근에 부진했던 쪽이 이쪽 전해질, 전해액 섹터인데 분리막까지 SK 하이테크놀로지 되게 부진했잖아요. 그러니까 양극재, 음극재에서 이제 순환매가 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늘 첨보가 이렇게 강한 배경 중에 하나가 그 요새 중국은 LFP 배터리를 많이 만들잖아요. 네. 리튬 인산철. 근데 리튬 인산철 배터리와 NCM 배터리의 차이는 양극재가 다른 거고 나머지는 비슷한데 첨보는 중국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매출의 한 절반이 중국이거든요. 그러면 LFP를 하건 NCM을 하건 상관이 없어요. 특히 LFP를 많이 할수록 첨보한테 좋은 게 왜냐하면 LFP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좀 낮아요. 그런데 이 첨보가 만드는 첨가 물질을 넣어주면 밀도가 조금씩 향상이 됩니다. 그걸 예. 하는 게 이제 첨보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LFP 배터리가 많이 쓰이면 첨보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중국 비출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부각되면서 주가 급등하는데 여전히 보면 뭐 이렇게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이제 뭐 이 첨보 같은 전해질 그리고 엔캠이 어제 좀 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전해액이죠. 그러니까 전해액과 거기에 넣는 첨가제가 이제 전해질인데 이 양립할 수 없는 거고 어차피 같이 가는 건데 계속해서 이쪽이 순환매가 돌고 있고요. 유일하게 좀 그래도 부진했던 게 좀 동박인 것 같아요. 2차 전지 내에서는. 네. 그래서 동박도 아마 돌 가능성이 있으니까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끝날 기미가 좀 쉽게 보이지는 않는다. 계속해서 좀 강세 마인드 유지는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동박이라고 한다면 뭐 SKC, SKC 뭐 같은 일신머티리얼스 예. 어떤 종목을 유망하세요? 근데 상대적으로 SKC가 좀 무거워요. 물론 예. 이제 시총이 좀 커서 그런 건 있는데 상대적으로 뭐 일진머티리얼즈는 이번에 거기 편입된 것 같더라고요. 그 MSCI 아 지수.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오늘. 좀 약간 수급 이슈가 있는 것 같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좀 최근에 워낙 좀 많이 올랐었는데 유일하게 좀 못 갔던 업종 그 기업이 SKC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동박에서 SKC 그다음에 아까 분리막 세계 거의 1등 기업 달리고 있는 SK 하이테크놀로지. 네. 그러니까 충분히 둘 다 성장성 있는데 주가만 좀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기업을 지금은 한번 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셀 업체들은 좀 힘들겠습니까? 셀은 아니 저는 셀도 좋게는 봐요. 예. 예, 왜냐하면 셀이 어쨌든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근데 하도 뭐 배터리 사고 이슈에다가 중국이 뭐 LFP 이 이슈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또 경쟁은 치열해진다 막 이러니까 되게 좀 힘든 구간을 겪었는데 이제 우리 그런 이슈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내년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상장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좀 일부 좀 모멘텀도 남아 있고 그리고 워낙 지금 주가들이 이 소재 업체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다운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원하진 않습니다. 가격 격차는 반드시 줄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본다면 저는 뭐 일단 삼성 SDI 또 SK 이노베이션 같은 기업들은 한번 좀 접근해볼 만한 구간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이게 언제 갈지 몰라요. 만약에 네, 샀는데 안 갈 그렇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견뎌내시면 어느 시점에서는 저는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또 원전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 수력원자력이 폴란드 원자력 발전소의 사업 수주를 위해 사업 비용을 경쟁사보다 최대 30% 저렴하게 내놨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수주 기대감이 감돌면서 강세는 지속되고 있는데 한전 기술을 대장주로 따라잡기엔 너무 오른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원자력 발전주들 너무 요새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그렇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쫓아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왜냐면 다 이제 알고 계세요. 원자력 발전이 왜 가는지 이유는 이제 명확하죠. 그린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사실 이제 전 세계 각국이 지금 갑자기 신재생으로 가야 되는데 당장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석탄, 천연가스 쓸 수도 없고 탄소 배출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 중간에 대안으로 원전이 나온 거죠. 근데 원자력 발전은 이게 그 탄소 배출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청정 에너지로 좀 불리고 있죠. 그래서 특히 프랑스 같은 국가가 거의 원전 비중이 높은데
거길 중심으로 해서 계속 원전을 확대하는데 사실 유럽에서 원전을 가장 반대하는 국가는 독일이거든요. 네. 독일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좀 원자력을 좀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특히 동유럽 국가들이 아까 이제 폴란드 얘기도 하셨지만 적극적인 것 같아요. 동유럽 국가들 또 중동의 일부 나라들 또 최근에 이제 중국이 갑자기 150개 원전을 자기네 땅에 짓겠다 이런 또 얘기도 있었고 미국은 또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그렇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뭐 사고가 났을 때도 리스크가 크지 않고 굉장히 비용도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좀 쓸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각광을 받는데 사실 소형 모듈 원전 물론 좋은데 그게 그 상용화 되려면요 2027년은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먼 얘기니까 그냥 모멘텀으로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뭐 폴란드든 지금 뭐 아니면 여러 국가에서 지금 이제 원전 수주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네. 그게 얘기가 나올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수주가 확정되면 주가는 오히려 빠질 수도 있어요. 미리 선반영을 항상 이제 네. 뉴스에 팔아라 이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들고 가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규 매수는 사실상 지금 좀 늦은 상태고 혹시라도 만약에 근데 수주가 또 안 돼 버리면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굉장한 또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또 상처를 입게 되니까 지금 좀 늦었다고 생각하시고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좀 보유자의 영역. 그렇지만 이제 어느 시점에서 주가가 좀 조정받는다면 그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관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좀 이 시야를 넓혀서 친환경 쪽, 뭐 태양광이라든지 네. 풍력, 뭐 수소 쪽은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지금 오늘이야 시장이 좋으니까 이들 종목들도 다 올라가고는 네. 있지만 시장에서 상당히 소외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태양광, 풍력 이쪽도 네. 수소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해요. 잘하는 건 맞는데 이번에 그 CS 윈드도 아마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상처가 크실 텐데 네. 뭐냐면 그 성장성은 좋은데요. 이게 비용 부담 때문에 실적이 자꾸만 미스가 나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건 스토리도 좋다. 근데 주가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숫자도 보여달라 이거거든요. 근데 숫자가 만족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 전에 덴마크의 이제 뭐 세계적인 풍력 회사도 지금 이번에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 버렸고 그 이유가 이 풍력 같은 것도 이제 윈드타운에 이거 만들 때 다 철강을 쓰잖아요. 그렇죠. 원재료가 너무 많이 올라간 네.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난 이슈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내년에는 풀리겠죠. 어느 시점에 풀리겠지만 당장은 그런 이슈가 있고 또 하나솔루션도 빠지는 이유가 물적 분할이란 또 악재도 분명히 있지만 또 거기에 근본적으로 지금 태양광이요 계속 적자예요. 네. 태양광 사업이 흑자를 내줘야 되는데 일단 올해까지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거기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태양광 풍력이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수소도 좀 연료 전지가 있지만 세계적인 이제 기업들이 대부분 좀 미국에 있다 보니까 우리 한국 기업들을 또 잘 선택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수급적인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굉장히 좀 부진한 것 같아요. 근데 역으로 1년 전을 생각하면요, 이들 기업들은요, 되게 주가가 한 10배씩 올랐어요. 뭐 기본 5배, 10배. 그걸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또 기간 조정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장기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게 너무 그냥 답답해하지 마시고 작년에 한 5배, 10배 오른 거에 대한 기간 조정이 실적 쇼크가 나오면서 좀 더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근데 내년, 내후년까지 뭐 우리가 신재생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인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다만 내가 신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실적 전망치가 이제 상향 조정 될 거라는 뭔가 분위기가 좀 나와줘야 돼요. 그때 움직이니까 지금은 아직인 거죠. 지금은 좀 아직까지 뭐 신재생 에너지가 좀 주도주가 좀 되기는 사실 아직은 좀 어렵거든요. 네. 예, 국내에서는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갖되 항상 근데 면밀히 업데이트는 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 버릴 수가 있어요. 게임주들 2달 전만 해도 게임주 다 안 봤잖아요. 맞아요. 정말 왕따당하고. 근데 갑자기 NFT 불고 뭐 분위기 바뀌어 버리니까 한 달 만에 주가가 그냥 2배씩 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신재생도 어느 시점에서 그럴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시점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으면 사도 되지만 누구도 모르니까 업데이트를 계속하면서 이런 이제 경제 방송 보시면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 그러니까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신 분들 얘기를 좀 잘 들어보세요. 아, 애널리스트 네. 분들이 나오셔서 아 이게 태양광이 조금씩 이제 데이터들이 괜찮아진다. 그럼 그게 하나의 좋은 또 참고가 되니까 그럴 때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박세훈 캐스터? 네, 오늘 많은 종목들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효성그룹주가 오랜만에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 효성 TNC가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현재도 양봉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네. 그룹주들 최근 전반적으로 좀 약했는데 이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오는 걸까요? 이게 뭐 이게 주주분들 입장에서 당연히 빠지면 기분은 안 좋은데요. 그렇죠. 사실 근데 효성그룹주가 빠진 이유는 저는 뭐 솔직히 실적보다도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아, 그건 그래요. 정말 뭐 거의 네, 텐베거라는 용어를 올해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기업이 네. 효성 TNC. 10배 올랐잖아요. 10배 넘게 올랐죠. 네. 효성 첨단 소재도 정말 엄청난 그 수소 모멘텀 받아가지고 주가가 올해 연초에 이게 한 15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87만 원 갔으니까 한 몇 달 만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유일한 악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효성그룹도 되게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효성그룹에서 좀 굳이 선택을 한다면 좀 효성그룹 내에서 수소 관련 기업들이 있잖아요. 효성중공업도 있고 네. 효성 첨단 소재도 있는데 특히 효성 첨단 소재가 굉장히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일본의 도레이 첨단 소재가 했던 그 수소 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이 탄소 섬유를 좀 이번에 국산화해가지고 네.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탄소 섬유가 반드시 있으면 수소는 위험해요. 이게 자꾸 폭발하려고 하니까. 근데 탄소 섬유는 이게 수소가 폭발을 해도요, 이 풍선이 찢어지는 것처럼 크게 이렇게 뭐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금속은 이게 찢어지면은 우리 몸에 닿으면 다칠 수가 있는데 탄소 섬유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소 연료 탱크에 바로 탄소 섬유가 들어가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기업들이 연료 탱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효성 첨단 소재 탄소 섬유는 일본 제품을 대체하는 거니까 그리고 시장 커지잖아요. 이걸 담을 소재는 이제 이 회사 위주로 그렇죠.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효성그룹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효성 첨단 소재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고 효성 TNC도 물론 좋은데 좀 단점이 뭐냐면 스판덱스 가격에 따라 막 움직여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스판덱스 가격이 막 좀 최근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효성 TNC는 한번 뭐 이걸 계속 체크하실 수 있는 분이면은 뭐 괜찮은데 장기 투자보다는 뭐 그런 것들 보시면서 트레이딩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첨단 소재는 어쨌든 탄소 섬유는 계속 쓰이니까 좀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이 기업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 초반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던 것이 셀트리온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장 초반에 또 9% 올랐다가 이 시각 현재는 안타깝게도 좀 음봉이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3.29%로 상승폭이 상당히 둔화된 상황인데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레키로나 유럽 승인 권고를 하면서 유럽 판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여전히 실적은 좋지 않잖아요. 셀트리온은 네. 어떨까요? 그 약물 유럽의 이제 약물 사용 자문 이론인 네. 거예요. 여기서 이제 판매 승인 권고를 내렸고 이걸 이제 획득했다라고 오늘 아침에 공시를 냈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한두 달 안에 유럽에 이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받는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예. 사실 이제 허가 떨어진 거고.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이게 좀 몇 달 전에 좀 빨리 좀 결정이 됐으면 왜냐하면 이게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다 맞아요. 보니까 강도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여기 시청하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아팠을 때 병원 가서 주사 맞는 것보다는 당연히 알약 먹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머크나 화이자가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주가가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타이밍이 좀 아쉬워요. 국내에서는 좀 빨리 승인이 됐는데 네. 유럽에서 너무 늦게 나온 게 저는 좀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좀 빨리 나왔으면 주가가 또 그때 한번 30만 원 넘어서 한번 고공행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의미가 좀 반감돼 버린 거죠. 근데 네. 저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어쨌든 이런 좋은 어쨌든 치료제를 좀 개발을 했고 셀트리온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제약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그 바이오시밀러. 근데 신약 만들 수 있다는 걸 이제 전 세계에 알려버린 어떤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또 다양한 신약을 또 개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좀 입증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 참가자들을 봤을 때는 좀 아쉽다는 거죠. 네. 타이밍이 좀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본업인 바이오시밀러가 어쨌든 좀 살아나야 돼요. 근데 최근에 좀 안 좋았잖아요. 안 좋죠. 예, 데이터들이 좀 안 좋고 실적 막 실망감에 이래가 빠졌는데 그런 것들은 반영이 됐고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주주분들이 보실 건 이게 주가 올라가려면요 어쩔 수 없어요. 숫자가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앞으로 4분기 이거 뭐 저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니까 이제 4분기 실적을 내년 1월에 발표하겠죠. 그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좀 기대보다 잘 나오는지 성장률을 보세요. 수치보다. 그러니까 숫자가 뭐 100억이다 이거보다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몇 퍼센트 증가하나. 최소한 두 자릿수 이상 증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뭐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은 성장주 같은 경우는 최소 두 자릿수 아니면 뭐 세 자릿수 성장을 원하는데
만약에 5% 4% 성장하면 시장이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앞으로 계속 두 자릿수 이상의 고속 성장을 보여주는지 그걸 4분기 내년 1분기 계속 이게 검증하시면서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은 그러니까 더 걸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주가는 좀 답답할 수는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레퀴노아즈가 이제 어쨌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바닥은 찍었다. 예, 더 이상 뭐 크게 안 빠질 것 같지만 본격적인 랠리가 나오려면 이제 숫자에 대한 확인. 네. 그거는 한 4분기 실적이 1월 달에 좀 발표하니까 그때가 좀 기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오늘 하락하고 있는 것이 그동안 또 시장에서 독야청청하던 뭐 게임주라든지 네. 그리고 컨텐츠와 관련된 종목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뉴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또 3.32% 하락하고 있고 기타 컨텐츠와 관련된 종목들도 뭐 썬데이토즈 뭐 6%, 룽투코리아 뭐 4%, 게임주도 좋지 않고 초록뱅 컴퍼니 뭐 초록뱅 미디어 거의 다 대부분 오늘 하락률 상위 종목들의 이름을 올리고 있거든요. 네. 이들 종목들의 조정은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뉴도 그렇고 이런 드라마 컨텐츠 회사들이 오늘 디즈니 플러스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또 이제 뉴스에 좀 팔자. 아. 네, 뉴 같은 경우도 디즈니 플러스 그 스튜디오 앤 뉴라고 자회사가 있어요. 드라마 제작하는 네. 회사인데 지난 4월달에 이제 디즈니하고 5년간 장기 컨텐츠 파트너십 맺었고요. 여기 아마 내년에 나올 것 같은데 드라마 오리지널 드라마가 이제 제작 중입니다. 그래서 그 조인성 씨의 주연이더라고요. 그래서 무빙이란 드라마가 내년에 이제 공개가 돼요. 하반기 정도. 근데 이제 미리 좀 주가 올라버렸죠. 네. 디즈니 플러스 들어온다 그래서.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오늘 그 디즈니가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어요. 10% 예, 하락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영향을 좀 주는 예. 거죠. 예, 왜냐하면 디즈니 플러스가 오늘 한국에 런칭하는데 그 회사 주가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또 영향을 일부 안 좋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어제 대신증권이었나요? 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4차 웨이브가 시작이 됐대요. 아, 이 컨텐츠가. 컨텐츠에서? 그러니까 예. 옛날에 뭐 그 옛날에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드라마 만들면 뭐 기본 무조건 30%씩 나왔잖아요. 맞아요. 요새 공중파 30% 시절이죠. 시청률은 뭐 말도 안 공중파만 있을 되고 때. 네. 10% 넘으면 그냥 대박이에요. 지상파에선. 근데 이제 그 시절은 갔고 뭐냐면 OTT 경쟁이 시작이 됐대요. 네. 이게 이제 4차 웨이브인데 그럼 여기서 누가 돈 버냐 이거죠. 드라마 제작사가 돈 그건 번다는. 그렇죠. 예, 지금 우리나라 이 작은 나라에서 지금 OTT만 몇 개입니까? 넷플릭스, 디즈니 맞아요. 플러스, 티빙 뭐 그 웨이브에다가 왓챠까지 있고 뭐 정말 너무 많은데 네. 그럼 드라마 제작사는 너무 기분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빠지는 거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은 좀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못 오른 기업들한테 오늘 좀 길을 내주는 자리니까 뭐 오늘 하락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길을 내줬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런 길이 계속해서 좀 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좀 시장을 예. 생각하면 계속 지금 좀 대형주들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근데 어차피 이게 뭐 컨텐츠나 뭐 게임도 마찬가지인데 네. 크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결국엔 또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나면은 지수와 또 무관하게 자기 자리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시장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만큼의 하락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염승환 이사의 공략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각 공략주 어떤 걸로 준비를 하셨는지 만나보겠습니다. PSK 가지고 오셨습니다. PSK 지금 딱 보니까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목표 주가도 현재가가 41,000원 수준인데 뭐 56,000원, 58,000원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뭐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는 종목인가 보죠? 예, 그러니까 이제 PSK는 반도체 장비 예. 회사인데 사실 반도체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래도 이제 한번 볼 때가 된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고요. 이 회사가 이제 하는 건 간단히 설명드리면 PR 스트립이라고 이제 반도체 포토 공정이 있어요. 이제 반도체를 여기 이제 빛을 쏴가지고 포토 마스크가 있거든요. 마스크 같은 건데 그 빛을 통과하면 밑에 이제 웨이퍼에 이걸 쏴가지고 회로를 그려줘요. 네. 그 이제 중간에 이제 빛을 투과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포토 마스크인데 거기에 왜냐하면 관광액 같은 게 이제 붙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그 밑에 이제 웨이퍼에 이제 붙어 있는 이 관광액을 이제 그 오염물질 같은 거를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R 스트립 장비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전 세계 이제 1등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설비 투자가 좀 많이 늘어날 때 좋을 수 있는데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가
삼성전자가 요새 좀 나오는 얘기가 IR에서 그랬지만 좀 설비 투자 속도 조절 좀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맞아요. 장비한테는 되게 좀 악재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우려감 때문에 좀 빠졌는데 근데 PSK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비메모리 쪽으로도 비중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거기다가 지금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투자는 지금 그러니까 D램에서 번 걸요 비메모리 쪽으로 다 바꿔주고 있어요. 투자 비용을. 그래서 비메모리 쪽은 좋을 수밖에 없고 특히 또 매출 비중이 한 60% 정도가 해외 고객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국 또 아니면 미국의 주요 기업들한테 많이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바라보는 그 해바라기 같은 기업은 절대 아니에요. 네. 여러 업체들한테 분산돼 있다는 게 저는 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가 설비 투자를 좀 줄이더라도요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게 반도체 업황을 봤을 때는 줄이는 게 좋잖아요. D램 가격에는 그러면은 아 장비주는 이제 무조건 안 가겠다 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반도체 수익성이 좋아지잖아요. 만약에 설비 투자를 줄여서 삼성전자가 네. 그러면 장비주도 같이 가요. 왜냐하면 이렇게 돈을 또 벌기 시작하면요. 그 뒤에 장비 투자가 또 들어가요. 그걸 보고 이제 주가 먼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절대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걸 또 반영을 해서 미리 빠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아직 실적 발표는 안 했지만 아마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좀 올라가고 있어서 잘 나올 것 같고 그 무엇보다 PER이 너무 싼 것 같아요. 지금 7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장비 회사인데 반도체란 이유로 좀 너무 소외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PSK 같은 기업들 뭐 반도체 장비도 워낙 많은데 한번 이 기업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까지 PSK로 알아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